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혹시 이제 중간고사를 3주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렸는데 하여튼간에 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작성해서 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크게 그 중간고사에 대해서 너무 또 부담감 갖지 말고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잘 정리해서 또 채점 매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자, 제8장 조직문화, 조직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문화의 의의부터 어떤 결정 요인과 관리 순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문화의 어떤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문화는 이 학자들이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문화는 이 조직과 문화라는 이 구분되는 어떤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화는 어떤 광의의 즉 넓은 의미로서의 어떤 그런 문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협의의 문화, 또 좁은 의미로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자, 먼저 문화의 넓은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인간의 이 생활 양식과 이 모습을 나타낸 경우로서 뭐냐 하면 그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와 관련된 의복, 그 다음에 주거 문화, 먹는 문화, 뭐 이런 거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술과 밀접한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 자, 조직 구성원들이 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식 구조, 그다음에 가치관,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어떤 무거는 우리가 어떤 그런 입고 마시고 우리가 잘 수 있는 이런 어떤 그걸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좁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 가치관이 뭐냐, 또 태도가 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문화라는 것은 특정 조직의 어떤 구성원들이 이 공유하고 있는 의식 구조, 그다음에 가치관, 태도, 이것을 우리가 어떤 전체의 어떤 생활 양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광의의 어떤 넓은 의미로서의 어떤 조직의 어떤 문화라기보다는 좁은 의미의 어떤 그런 우리가 문화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조직 문화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직의 어떤 개념적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의 문화의 어떤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이 특징으로서는, 첫째는 이 조직 문화는 그 대상이 특정의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특정의 조직. 이 특정의 조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문화의 대상이라는 이 면에서, 자, 국가 문화의 어떤 대상은 어떻습니까? 그 대상이 특정 국가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행정문화의 대상이면 행정부이고, 그 다음에 기업 문화의 대상은 특정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 문화의 어떤 이들의 어떤 그 대상들이 조직 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만 그 자체가 조직 문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 문화는 단일 조직에 우리가 한정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어떤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가치관, 이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일시적으로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직 문화라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일부 계층이라든지 부서, 그 다음에 지역, 그리고 여기서 어떤 지위, 이런 것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직 문화를 우리가 부문 문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엄밀한 의미에서 조직 문화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직 구성원이 가치관을 공유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를 전달하고 계승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우리가 조직 문화를 여기에서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조직 문화는 이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행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행동이나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건 무엇이냐? 여기는 조직 문화는 조직이 만들어내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의료와 이 상징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겉으로 나타난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가치관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자, 조직 문화는 복잡한 여러 차원에서 구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식 구조라든지 뭐 어떤 신념, 가치관 이런 어떤 한 면만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어떤 국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래서 조직의 한 국면을 나타내는 것도 여기에서는 조직 문화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것은 뭐냐면 어떤 리더십의 문화, 의사결정 문화, 의사 전달 문화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다양한 어떤 조직 내에서 공유하는 이러한 가치라고 할 수 있고요. 다양한 가치가 함께 존재하기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복잡하고 여러 다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구성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직 문화에 우리가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조직 문화는 왜 알아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조직 이론은 보편성과 어떤 법칙성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조직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또 여기에서는 이해할 수도 관리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직의 관리자는 이 특정한 조직에서 조직 문화의 어떤 실제를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대책을 세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조직에서 이 조직 문화가 조직의 발전이나 성장의 어떤 그런 촉진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조직 문화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직 문화의 어떤 수준과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문화는 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문화와 어떤 이해 표현 수단으로서 우리가 구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프트는 어떤 면에서는 이 조직 문화의 어떤 수준을 가시적인 수준과 비가시적인 수준으로 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이 표면 수준에는 옷 입는 매너라든지 어떤 행위의 패턴, 그 다음에 물리적인 상징, 조직의 의식, 사무실, 건물 이런 것 등을 우리가 가시적인 인공조형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적인 인공조형물은 자, 조직 구성원들이 세심하게 살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떤 그 가식적인 여기에서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좀 더 깊은 수준에서 이 관찰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것을 설명하고 정당하는 것을 보고서 이거는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가치나 신념, 믿음이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자, 조직 구성원들이 의식적인 수준에서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조직을 대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야기라든지 언어 그리고 상징에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 어떤 가치들은 너무 깊은 곳에서 있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조차 의식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인 가정과 신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문화의 어떤 핵심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조직인의 어떤 행동과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인도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는 이 조직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원래 게으르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가정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에서는 감독을 세밀하게 하고 재량을 주지 않으며 동료 간에 서로 의심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 문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이 다프트가 여기서 조직 문화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수준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는 가시적인 것, 그 다음에 여기는 비가시적인 것. 가시적인 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의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물, 그다음에 설계, 뭐 설계물, 그다음에 상징, 그다음에 뭐 슬로건, 그다음에 의식 등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인공조형물입니다. 인공조형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 비가시적인 건 뭐냐 하면은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표현되는 가치인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로 표현되는 여기는 표현되는 가치. 뭐가 있습니까? 이건 아이디어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그 강조되는 어떤 가정이나 깊은 심년, 즉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 가정이나 어떤 신념, 이걸 얘기하는데 그냥 뭐냐면은 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게으르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가시적인 것은 표면에서 볼 수 있는 문화. 이 가시적인 표면에서 어떤 문화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조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깊은 어떤 가치나 공유하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는 이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문화 수제는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거기에서는 가시적인 것은 어떤 인공지능물, 볼 수 있는 것, 나타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어떤 면에서 표현되는 가치, 뭐 아이디어라든지 그다음에 가정이나 신념, 인간, 그래서 사람은 뭐 게으르다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조직 문화를, 여긴 조직 문화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자, 조직 문화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가치는 뭐냐면 여기는 상징, 이야기, 영웅, 슬로건, 의식동, 이런 어떤 가치적 표출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징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어떤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대상이라든지 행위, 그다음에 어떤 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상징은 조직의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전달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상징이라는 것은 뭐 건물이라든지 뭐 어떤 로고, 뭐 이런 것 등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야기라는 것은 뭐냐면, 자,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 자주 반복되는 이 진실한 사건과 기반을 둔 어떤 이야기거리,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공유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뭐냐 하면은, 자, 이 강한 어떤 그 회사 문화의 행위, 뭐 성격, 속성,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어떤 우리가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웅은, 자, 조직 구성원들이 따르고자 하는 어떤 역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아이아코카 같은, 그다음에 어떤 크라이슬러 같은 이런 어떤 사람들이 뭐 실질적으로 보면 뭐 연봉 1달러를 받고 일을 했을 때 이 영웅들은 조직에서 올바른 일을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는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웅은 실질적으로 보면 조직 구성원들이 따르고자 하는 어떤 역할 모델을 우리가 역할 모델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슬로건이라는 것은, 자, 조직의 핵심 가치를 어떤 면은 요약해서 표현하는 구절이나 문장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은 상사를 즐겁게 하지 말고 고객을 즐겁게 해야 된다. 뭐 고객주의, 뭐 고객 우선주의, 뭐 이런 어떤 슬로건을 내걸어서 여기에서는 그 직원들의 어떤 가치를 계속적으로 여기에서는 접목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국순당 여기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국순당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술을 빚기 전에 먼저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사람을. 술을 팔지만 술을 빚기 전에 그래도 이 사람을 생각한다라고 해서 21년도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주류 대상의 상계 부문의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빚는 회사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어떤 먼저 생각해서 그 술을 빚는다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하는 것이요. 그다음에 의식이라는 것은, 자, 특정한 사건을 만드는 의식적인 여긴 행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청중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행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이 조직 가치의 어떤 극적인 사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식을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가치는 중요한 상을 주면서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조직 문화의 어떤 기능입니다. 조직 문화의 기능. 자, 조직 문화의 기능에 관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조직 문화는 이 구성원의 어떤 이 행위에 영향을 주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조직의 어떤 성과에 영향을 주고, 이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행위에 영향을 주고, 때로는 이 성과에 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는 구성원의 행동이라든지 조직의 어떤 안정에 궁극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조직의 어떤 변동 등의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순기능적인 요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조직의 기능에는 이 순기능과 항상 역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순기능적인 것과 역기능적인 것이 있는데, 단순히 어떤 것들이 다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기능적인 요소도 항상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순기능이 더 역기능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더 조직의 성과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게 더 좋다 그러면 이 조직을 이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역기능은 일부적으로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조직 문화는 구성원의 어떤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나 규범을 제공해 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조직의 어떤 구성원,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에게 이 생각과 행동, 그 다음에 기준이나 규범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문화는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이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을 의미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에게 이 어떤 가치를 이 높이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느낄 것인가, 이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조직 문화는 구성원에게 뭘 심어주냐면 일체감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그 조직 구성들이 어떤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지배적인 어떤 가치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조직 문화로 인해서 일체감과 여기에서는 충성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상당히 일체감과 어떤 충성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셋째는, 자,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어떤 기제로서의 작용을 한다. 이거는 뭐냐면, 자, 조직 문화는 여기에서는 자, 구성원의 행동을 일치화시키는 것에 어떤 비례해서 공동체의 어떤 규범이라든지 이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못하게 하는 이 통제 장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 문화는 구성원의 어떤 일탈적 행위를 여기에서는 통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 스스로 어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경고나 주의 또는 무언의 압력을 통해서 행동이 제약받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어떤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 조직의 문화는 조직의 안정성을 지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자, 조직 문화로 인해서 일체감과 아까 보면 충성심을 여기는 갖게, 즉 생기게 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조직 내부에서 이러한 반발과 저항은 어떤 면에서 이런 게 강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일어가면 이게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조직 내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게임의 법칙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그건 뭐냐면, 그런 안정성과 이런 것들을 가기는 거는 뭐냐면, 자,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 자, 선임자 우선의 원칙이 조직 문화로 정착되면 그것이 어떤 면에 됩니까? 관례나 선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제는 제도화 단계된 제도화 단계된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에서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불식시키고 깰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뭐 팀제를 구성을 한다, 무슨 어떤 면은 조직에 이거를 빠른 어떤 조직을 형성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개서제에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회사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수평 문화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들이나 군인들도 이런 어떤 수직적 문화를 수평 문화를 가져가려고 하지만 참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제도화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단계적으로 여기에 뜨는 이게 이루어져 갔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런 것들을 깨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군인뿐만 공무원들 이제 일반 회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이런 어떤 계층제의 구조, 계서제의 구조를 이제는 수평 문화를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이제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체제로 이제 변해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조직 문화의 어떤 그런 역기능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의 역기능은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조직 문화는 이 변화에 대한 어떤 장애물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공유 가치가 조직의 어떤 효과성에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조직 문화는 불리하게 여기는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직 환경이 동태적일 때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조직 환경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조직 문화는 다양성에 대한 어떤 장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인종이라든지 어떤 성, 장애, 기타 어떤 이런 다른 점들 때문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일은 조직의 어떤 다수에게 달갑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강력한 문화, 이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이 동조하도록 이 압력을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가치와 스타일의 범위를 이제는 한정시켜 나간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조직 문화는 합병과 통합의 장애물이다. 자, 역사적으로 이 조직을 합병하고 통합할 때 발견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는 무엇이냐면 재무적 장점과 어떤 시너지 효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합병하고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 문화적 양립성이 어떤 최대 이제 관심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병을 시도할 때 여기에서는 재무적 장점과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해 보여도 실제 통합할 때 여기는 두 조직의 문화가 얼마나 잘 합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 재무적 장점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통합하고 합병했다 그러면 현재는 이 두 조직이 만약에 두 조직이 합병할 때 이 조직과 이 조직 합병할 때 여기에서는 이 얼마나 합치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는 과거보다는 많이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문화가 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조직 문화의 어떤 이제 우리가 역기능을 우리가 봤고요. 자, 이제 조직의 어떤 그 우수 조직과 조직 문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조직의 어떤 문화의 기능적 측면이 어떤 지나치면은 그것이 이제 역기능으로 변화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의 문화가 이제 어떤 그런 그 진단과 이제 관리가 요구된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여기서는 조직 문화가 조직의 어떤 성과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라고 어떤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문화의 어떤 순기능과 관련해서 성과가 뛰어난 조직의 어떤 조직 문화에 대한 이제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알려진 어떤 우수 기업의 어떤 조직 특성, 즉 여기서는 피터스 워터맨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행위지향성이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고객 치유성 서비스다. 그다음에 자율성과 기업가 정신이다. 인간을 통한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독특한 기업 전통의 가치 중시하고 장점을 경영하고 간소한 조직. 그다음에 자율과 통제의 어떤 동시적 조직.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기에서는 우수 조직과 조직의 문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직의 어떤 그런 문화가 우수한 조직의 문화가 계속적으로 갈 때 뭐니까 제일 우선적인 것은 어떤 조직의 신뢰성인 것 같아요. 문화, 그다음 어떤 신뢰성, 기업의 어떤 문화, 신뢰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면에서는 되면 이제 요즘에는 어떤 면에서 그 회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런 기업과 비교해서
경쟁에서도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투명화 되는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조직 문화의 어떤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의 문화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제 단일 차원에 의한 조직 문화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강력 문화와 약체 문화입니다. 그래서 자, 조직 문화가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여기는 조직 문화를 강력 문화와 이제 약체 문화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강력 문화는 뭡니까? 자, 많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어떤 핵심적 가치에 대해서 가장 집착을 보이는 경우. 그래서 이 강력한 조직 문화를 갖기 위해서는 조직의 역사가 길고, 그다음에 구성원의 어떤 안정성이 높아야 한다는 거죠. 그건 어떤 조직입니까? 뭐 종교단체라든지 사교단체, 이런 것들은 강력한 조직 문화를 가진 어떤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강력 문화는 그렇고, 약체 문화는 자, 조직의 어떤 핵심적 가치에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집착을 지지 못하는 경우로서 여기에서는 조직의 역사가 짧거나 그다음에 구성원이 자주 교체가 돼요. 이런 자주 교체가 되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이런 조직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직 문화, 강력한 어떤 그런 문화를 이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직의 문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이 유형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혁신 문화와 정치 문화인데, 자, 조직이 이 환경 변화를 지향하는 정도, 환경 정도에 따라서 혁신 문화와 여기는 정치 문화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자, 혁신 문화는 뭐냐면, 자, 조직이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이런 어떤 조직 문화를 우리가 혁신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혁신 문화를 갖는 어떤 조직은 이 조직 환경의 어떤 변화에 매우 민감해. 그리고 조직의 어떤 전략적이나 업무 수행 방법의 어떤 개선과 개혁,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조직은 변동지향적이고 개방지역이라는 거죠. 혁신은 개방지향적이다. 변동지향적이고 개방지향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정체 문화는 자, 조직이 현상 유지와 이 안정을 추구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조직 문화를 우리가 이제 정체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어떤 신규 인력의 어떤 흡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체 문화는 매우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이 환경 변화에 별로 민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조직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정체 문화는 보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보수 문화.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 지향 문화와 이제 집단 지향 문화입니다. 자, 조직 구성원들이 여기에서 보면, 자, 대사회적 관계에서 이 지향하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인 지향 문화와 이제 집단 지향 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개인 지향 문화는 뭐냐면, 자, 개인의 업적, 어떤 특성, 개인의 복류, 이런 것들을 어떤 강조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는 집단 문화는 뭐냐면, 여기는 집단, 말 그대로 단체, 공동체의 어떤 이익이나 목표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은 어떤 개인의 업적이나 특성, 개인의 복리를 강조한다 그러면, 여기는 집단의 이익을 목표를 여기서는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는 어떤 개인과 집단 문화를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평등 문화와 우리가 계층 문화입니다. 평등 문화와 계층 문화. 그래서 자, 조직 구성원이 인간관계에서 강조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 평등 문화와 이제 계층 문화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 문화는 뭐냐면, 자, 인간관계에서 이런 수평적 측면이 강조됨으로 인해서 상사와 부하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엄격한 서열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이제 평등 문화죠. 그래서 문화가 이제 자꾸로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계층제 관료제의 문화에서 계층 개서제의 문화에서 자꾸 이제 수평적 평등 문화로 자꾸 이제 이게 이제 발전돼 나가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계층 문화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자, 엄격한 서열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여기는 권위주의로 불리는 어떤 위계 질서가 여기는 강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층과 이 평등,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문화, 이제 위계 질서가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보면 이 국가 면에서도 보면 이게 또 다릅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는
이 평등의 관념 이런 것들이 어떤 뭐 강하다 그러면 동양권에서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 계층제의 관념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동양에서도 보면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이 평등 문화라고 하면 일본은 어떤 이런 쪽에서 보면 계층 문화가 아직도 강한 그런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경쟁 가치 모형인데 여기에서는 뭐 강계 지향 문화, 위계 지향 문화, 혁신 지향 문화, 가업 지향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자, 경쟁 가치 모형에서는 이 신축성과 통제 질서라는 어떤 하나의 차원과 그다음에 외부 지향과 내부 지향이라는 또 하나의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 지향 문화는 이 공동체 지향 모형이라고 하고 있고 조직 내의 어떤 가족적인 인간관계 유지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구성원들의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어떤 상호 신뢰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에 참여가 있던 핵심 가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응집성이라든지 뭐 사기, 훈련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위계지향 문화는 내부 가정 모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조직 내부의 어떤 효율성을 추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규제와 질서 이런 것들이 어떤 중심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정보 관리와 의사소통이 여기에서는 어떤 주요 수단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는 혁신 지역 문화는 여기는 개방 체계 모형이라고 하고 조직의 어떤 외부 환경 적응과 어떤 조직의 성장과 자원의 획득이 강조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기업가 정신과 여기는 어떤 창조적 정신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장려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가업 지향화 문화는 합리적인 모형이라고 하고 있고 조직의 어떤 성과 달성이라든지 생산성을 강조한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는 어떤 기획과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이 어떤 중요 수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조직의 어떤 문화의 어떤 개별 현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권위주의 및 개서주의 문화입니다. 권위주의 및 개서주의 문화. 이제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문화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개서주의 어떤 그 조직은 어떻게 되냐 이게 이 계층제 관료제냐 뭐 수평적 조직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유형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권위주의 문화는 어떤 상급자의 일방적 지시 그다음에 하급자의 어떤 순적을 미덕으로 여기는 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고 이 개서주의는 이 서열주의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열주의는 뭐냐면 이 높고 낮은 것을 따지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인간관계를 어떤 상하의 서열로 만들다는 이러한 어떤 조직 문화로 인해서 한국 조직에서 흔히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개서주의 문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것은 좋고 귀하고 그다음에 대접을 받고 지배하는 반면 낮은 것은 어떻습니까? 나쁘고 천하고 열등하면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뭐 우리가 양반 사회 뭐 이래 된다 그러면 양반은 먹을 것도 없이 밥도 못 먹고 해서 우리가 이빨을 쑤시고 있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비유한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는 굶어도 뭐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 비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문화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는 어떤 권위주의에서 개서주의에서 이제는 이러한 어떤 수평적인 문화로 지금 좀 많이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고 훨씬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서주의는 어떤 서열주의 이걸 따지고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높고 낮은 이런 것들을 갖고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높은 것은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거에 순종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주인의식 문화입니다. 자, 주인의식은 서양에서는 어떤 심리적 소유감 이런 것들로 사용되고 있고 이 심리적 소유감은 뭐냐면 자, 소유의 대상을 자신의 것 혹은 자신의 일부분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조직에 대해서 갖는 어떤 심리적 소유감 그래서 조직을 자신의 어떤 일부분 또는 어떤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주인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인의식.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조직에 대한 어떤 긍정적 태도, 여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식이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조직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높아지고 조직 변화에 대한 어떤 구성원의 어떤 수용성이 여기는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높아진다. 자, 다음에는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입니다. 자,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는 뭐냐면, 자, 근로자가 소속한 직장이 어떤 그의 일과 가족 생활, 이 가족 생활과 양립을 지원하고 중시한다는 이 가정이나 신념, 가치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는 기대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면, 자, 가족 친화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근로자의 어떤 일과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직을 하고, 그다음에 결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고가 빈번하고, 근로자의 어떤 생산성이 저하되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친화적 이 조직 문화는 어떤 면에서는 여성 친화적 조직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여성 친화적인 어떤 조직 문화와 어떤 그런 우리가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성인지 문화입니다. 성인지 문화. 특히 이제 남녀의 어떤 성별 차이에 대한 어떤 인식, 그다음에 가치관이 어떤 개별적 조직 문화로서의 어떤 관심을 갖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존여비의 전통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차별이 상당히 많고 여성에 대한 어떤 성희롱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도 사라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성폭력, 어떤 그런 성과 관련된 이런 어떤 문제가 지금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조직이 새롭게 이제 변해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문화가 이렇게 존속되었는데 한꺼번에 딱 단절해가지고 문화가 딱 끝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칼로 칼베듯이 문화가 딱 이렇게 단절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성희롱 문화가 이제 점점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서는 남성 중심의 어떤 조직 문화가 강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존재했고, 그래서 남자가 예를 들어서 울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동물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나타나면은 피하면 남자가 무슨 남자놈이 그런 것들이 불안해서 그런 피하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조차도 이제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불평등, 조직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남녀 간의 어떤 기회 불균등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정화된 이 성별 업무 분리 분담을 어떤 면에서는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비서직 같은 경우에도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비서를 보면 남자는 어떤 면에서는 실장 역할을 하고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비서 업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비서다 그러면 아주 상당히 이런 좀 이렇게 좀 직급이 낮고 이렇게 한 그런 회사를 있는데, 삼양인가 어디에가 보니까는 비서가 아주 이사급 비서가 있습니다. 그분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비서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어떤 그런 하급적으로 커피나 타고 이러는 것들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장의 어떤 조언자 이런 역할을 이제 실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업무를 백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런 어떤 조언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도 할 수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비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이제는 어떤 그런 조직 문화의 어떤 결정 요인과 우리가 관리 이제 3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의 어떤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자, 조직 구성원의 어떤 구성과 변동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문화는 자, 조직과 구성원 사이의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상호 작용 이런 어떤 결과를 통해서 산출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의 어떤 문화의 내용은 대다수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이런 가치라든지 신념, 태도,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인적 구성이라든지 사회적 배경, 그다음에 어떤 조직의 지배적 가치 이런 것들에 여기에서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의 어떤 국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족, 그다음에 연령, 성별
그리고 학력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변수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봅니다. 그래서 국적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의 어떤 문화를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어떤 국제기관, 다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조직의 문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변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적 구성의 어떤 변동은 조직의 다수를 변동시키게 될 수 있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조직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적으로 보면 인력의 어떤 유동이 지나치게 잦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 문화의 형성이 곤란해진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강력 어떤 문화와 어떤 그런 그 비문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약한 문화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했지만은 조직이 자꾸 변경이 되고 바뀌어지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한번 조직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조직의 유형과 어떤 사업의 성격입니다. 자, 조직의 어떤 유형이나 이 사업의 특성이 조직 문화에 영향을 우리가 준다는 거죠.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다르더라도 학교 조직이라든지 어떤 군대 조직, 행정 조직, 뭐 기업 조직, 뭐 종교 조직 이러한 것들이 각각 유사한 어떤 조직의 어떤 문화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뭐 나라가 다르지만 이 자율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군대 조직은 어떻게 돼요? 상명하복의 어떤 규율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아무래도 뭐 미국도 현대 조직 어떤 그런 이루어져 간다 그러지만 시간 근무 시간은 이 근무 시간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어떤 상명하복의 어떤 규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나 이제 근무 시간 이외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떠나면서 상당히 유연한 어떤 그런 조직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행정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공익과 봉사성이 있고 기업 조직은 이 사적 이윤 추구 이 문화가 이제 중심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어떤 조직 내에서도 주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학교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기업 조직 문화가 다르잖아요. 뭐 금융회사도 그다음에 뭐 전자회사 그 문화가 어느 분야 어떤 그런 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조직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조직 문화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의 조직 문화는 과거로부터 이어오는 어떤 역사적 친전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 조직의 문화는 의도적으로 생기는 어떤 조직 현상이라고 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비의도적으로 생기는 조직 현상. 이것을 우리가 조직을 어떤 면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조직 문화는 어떤 조직의 발생 초기에 빨리 형성되는 경우가 있지만 서서히 형성되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어떤 창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초기 어떤 조직 문화 형성에 결정적인 이런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길수록 조직의 문화는 더욱 견고한 이런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뭐 조직의 유형 같은 예를 들어서 뭐 경민학원을 들으면 경민학원은 뭡니까? 경민학원 효와 충 이런 거 이 효와충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우리가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성을 중시하고 그래서 사람 됨됨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공부를 조금 덜 하더라도 그래서 인성이 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이 사회도 지금 이런 문제가 뭡니까? 실적으로 보면 이런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공부하고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그 공부를 더 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업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정치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군대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조직 사회에서 인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게는 이 조직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다.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진 그런 것들이 이제는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역사 어떤 면에서는 그런 조직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죠? 쇼가 안 넘어가네요. 왜 그러지? 자, 다음에는 국가의 일반 문화입니다. 자, 조직 문화는 여기에서는 특정 국가의 어떤 일반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놓여 있는 어떤 소수 국가에 따라서 문화의 차이를 보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라든지 일본 뭐 여러 가지 어떤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나라들의 어떤 각국의 고유한 전통, 그다음에 역사 속에서 어떤 특유의 어떤 국가 문화를 유지해 왔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하나의 어떤 통일된 업무 수행 방법으로 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어떤 이런 통일된 업무 수행 방법으로 해서 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는 없다. 어떤 효과의 능률성, 업무의 어떤 면에서 보면 능률성 이런 쪽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높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어떤 그런 통일된 업무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효과성을 높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음에는 창업자와 최고 관리자입니다. 자, 창업자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창업자의 역할은 이 조직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업자의 역할, 특히 기업 조직의 경우는 어떤 면이었습니까? 그 정도가 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부 조직이라든지 NGO와 같은 어떤 시민 조직에서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기업 조직의 경우는 어떤 회사의 소유자 그리고 창업자가 동일하잖아요. 그죠? 거의 뭐 동일 꼭 같다고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동일한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현대그룹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현대그룹 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여기는 정주영 회장의 어떤 그런 창업자의 어떤 특성을 잘 나타내잖아요. 저돌적이고 경쟁적인 이런 스타일. 응? 그다음에 어떤 삼성은 어떻게 됩니까? 삼성은 벌써 인재제일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면 좀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느 회사가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없죠. 그 현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어떤 그룹 많이 했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반도체 그다음에 여기서는 컴퓨터 같은 관련되다 보니까 이런 업종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조직 문화, 조직 문화의 어떤 그런 여기서는 이제 조직 문화의 어떤 학습과 변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의 변혁. 자, 여기에서는 자,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에게 학습되어 전달된다는 것이죠. 학습돼서 전달된다. 조직 문화는 이 학습돼서 전달돼서 계승한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의 어떤 전달과 이 학습의 주역은 누구냐 하면은 조직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조직 구성원들. 그래서 이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채용과 훈련, 보상과 같은 어떤 인사관리, 그다음에 사회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 문화는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전달되고 여기에서는 계승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직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건 뭐냐면 그 조직이 계속적으로 전달되고 그 조직이 계승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문화의 어떤 우리가 학습을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런 쪽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달되고 계승되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조직의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학습돼서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학습되고 전달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조직에서는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의 어떤 그런 문화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조직 구성원의 어떤 채용과 직업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 조직 구성원의 어떤 사회적 배경은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구성원의 어떤 사회적 배경은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조직 문화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선발 이 과정에서 조직의 어떤 규범이라든지 가치관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우리가 선발해서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면접을 합니까? 면접을 합니까? 인성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그 학습적인 면 이런 것들이 다 갇혀 있느냐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조금 더 중요하면 자기 어떤 조직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조직의 어떤 규범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가치관
이거에 어떤 그 조직의 규범과 가치관 이거에 적합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뽑아서 합격한 사람도 참 힘들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도 이 구성원들을 이끌어가기가 참 힘든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그 많은 어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인원을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또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의 규범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조직의 사회화입니다. 이 조직의 사회화 우리가 보면 자 조직의 사회화는 그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 생활을 하면서 이 조직 문화를 자연스럽게 전수받으며 유지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조직 구성원들이 이 조직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조직에서 정립된 어떤 간섭이라든지 신념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이 교란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이 조직은 신규 채용자에게 조직 문화를 수용하도록 돕는 이런 어떤 적응 과정이 뭐냐면 사회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의례라든지 의식,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 문화를 전수하고 여기에서는 유지한다, 전수하고 유지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 문화의 변혁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직 문화의 변혁의 5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의 5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현실적인 규범을 표현하고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분명히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규범을 설정하고 문화의 차이를 명확히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좁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문화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문화의 차이를 좁히는 이런 어떤 조직 문화의 개발이 이제는 학습과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조직 문화를 이해를 하고 있고요. 조직 문화의 어떤 우리가 관리를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이 조직 문화의 어떤 관리는 다양성과 조직 문화의 관리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조직 내에서 다양한 하위 문화가 있을 수 있고 이 조직은 어떤 면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문화적 다양성의 어떤 장점을 보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각화하고 그다음에 창의성과 융통성을 어떤 면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의 다양성을 탈피해서 획일성을 추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의 어떤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뭘 합니까? 여기서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문화의 시너지 효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 우리나라에서 어떤 조직 문화와 조직 문화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는 한국의 어떤 조직 문화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떤 개서주의라든지 개서주의, 어떤 이런 개서주의, 그다음에 정적 인간주의, 그다음에 편나누기 문화, 감투지향주의, 어떤 선비의식 이런 것들이 어떤 각광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문화의 어떤 원형을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신바람 바탕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면우 그 교수가 이제 W 이론을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신바람 이론. 그래서 각국마다 문화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화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화, 어떤 개서, 정적 이런 문화들이 이제는 여기에는 이제 신바람 나는 문화로 바뀌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동쪽으로 바뀌어가야 된다. 동태적으로 바뀌어가야 된다. 정적인 어떤 문화에서 이제는 동태적인 문화, 그다음에 평등주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회 변동과 조직 문화의 어떤 관리를 보면 자, 조직 문화는 비교적 장시간에 변하지 않지만 극심하게 환경을 받으나 어떤 면에서는 환경이나 이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었나요? IMF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어떤 감염병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극심하게 이 환경이 변화된다든지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런 이거에 있어서 조직의 문화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또 변형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정부라든지 기업, 시민단체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화가 기능을 해왔다고 하면 문화의 어떤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어떤 이러한 사회에 부합하는 이제는 조직 문화로 수정되고 이제는 변동시키는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 어떤 면에서는 한국 문화,
한국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케이팝의 문화, 그죠? 어떤 케이팝의 문화 이런 것들을 지금 통해서 많이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직 문화를 수정하고 변동시키는 이러한 노력을 자구책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문화의 어떤 이런 어떤 그런 역동적이고 동태적인 이러한 문화로 변경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문화의 어떤 그 문화로 인해서 우리는 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가 이제는 이런 어떤 정적이고 개서주의고 그다음에 편나누기 그다음에 어떤 감투 어떤 선교식 이런 것들을 가감히 탈피해서 이제는 동태적인 문화로 우리가 이런 동태적이고 어떤 역동적인 이런 문화로 우리가 이제는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한국의 어떤 그런 케이팝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이뤄갈 때 우리의 문화는 효과적인 능률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신바람 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강의 듣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